나 기억 안 나? 모르는 척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세요? 남자 요양보호사가 임신한 제 배를 쓰다듬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 복도에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유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잠이 오지 않아 의자에 잠깐 앉아있던 그녀 앞에 남자 요양보호사 강태준이 막아서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불러온 배 때문에 걸음도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악몽 속에서 매일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5년 전에 헤어졌지만 나는 하루도 안 잊었는데 유나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나. 그녀의 본명이었습니다. 5년 전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이름. 오직 한 사람만이 그렇게 불렀던 이름. 그녀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 전 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작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입덧도 거의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는데 남편 민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5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여보, 요양보호사 구하자. 이번엔 상주형으로.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집에 계속 있으면 불편해요. 준호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배도 불러오고 있는데 나까지 돌보려면 무리야. 상주 요양보호사면 24시간 도와줄 수 있어. 애 때문에라도 안 돼. 사실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준호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씻기기, 화장실까지. 임신 전에는 괜찮았는데 배가 나오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면 24시간 집에 계시는 거예요? 응. 작은 방 하나 내주고 교대 근무 없이 한 사람이 계속 있는 거야. 그게 더 안정적이야. 그래도 여보 제발. 나도 당신이 쓰러질까봐 무서워. 유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여러 요양보호사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상주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주 가능한 남자 요양보호사는 대기자가 많아서 4개월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4곳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4개월을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힘들 줄 몰랐네. 여보,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운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한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 가능하신 분이 계세요. 상주 근무 가능하고 경력도 5년이고 평가도 아주 좋으십니다. 정말요? 어떤 분이신데요? 강태준이라고 35세 남성분이세요. 이력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력서를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이력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5년 경력, 상주 근무 경험 3년. 이전 고용주들의 추천서까지 완벽했습니다. 사진도 단정했습니다. 준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면접 잡아볼까? 유나도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단정한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면접 날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입니다.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남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문을 당장 닫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보, 누구야? 들어오시라고 해. 거실에서 남편 민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이 유나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들켰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이제 우리 같이 살게 됐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악몽 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준호가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강태준입니다. 강태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호가 반갑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력서 잘 봤어요. 경력이 정말 훌륭하시던데요. 상주 근무 경험도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태준이 힐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 케어 경험, 응급상황 대처, 재활운동 보조, 야간 케어. 강태준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상주 근무라 방도 필요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작은 방이긴 한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잘 적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실제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준호가 강태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휠체어에서 소파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강태준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준호의 겨드랑이를 받쳤습니다. 힘 조절이 완벽했습니다. 각도도 정확했습니다. 준호가 불편함 없이 소파로 옮겨졌습니다. 와, 이렇게 편하게 옮겨주신 분 처음이에요. 정말 프로시네요. 경험이 좀 있습니다. 유나는 그 장면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5년 전 강태준은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력 5년의 전문 요양보호사, 상주 근무 경험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아내고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준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 정말 마음에 드네요. 추천서도 훌륭하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상주 근무를 선호하시나요? 보통은 교대 근무가 덜 힘들잖아요. 강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환자분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어서요. 24시간 함께하면 환자분의 습관,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죠. 좋은 마인드네요.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시선이 유나에게로 왔습니다. 강태준도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겠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이유를 대야 했습니다. 저 사람 제 전남편이에요. 그럼 끝이었습니다. 그녀가 초혼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들통날 겁니다. 5년간 숨겨온 과거가 폭로될 겁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준호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봤습니다. 10군데 넘게 전화했지만 모두 4개월 대기였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강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럼 태준 씨,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짐 옮기실 시간 필요하시면 모레부터라도. 아니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짐은 많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죠. 상주 근무라 1년 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년 계약이었습니다. 중도의 지시 위약금 5천만 원. 상주 근무는 위약금이 더 높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끝났습니다. 강태준이 그들 집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봐요. 강태준을 배웅하러 유나가 현관까지 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강태준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유나야. 이제 우리 24시간 같이 사는 거야. 도망갈 곳도 없어. 1년 계약에 위약금 5천만 원. 중도에 못 끊어. 그동안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긴. 널 다시 찾았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4년 동안 준비했어. 너 찾는데 2년 요양보호사 되는데 2년. 다 너 때문이야. 강태준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24시간 같은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년 동안 준비했어. 4년. 그는 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녀를 찾았을까요? 그리고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강태준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눈을 감으면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유나, 25살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같은 회사 3년 선배였습니다. 영업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신입사원 환영회였습니다. 태준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신입사원 유나 씨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태준 선배 정말 좋은 분이죠? 회사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3개월 뒤 태준이 고백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였습니다. 유나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당신만 생각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배,
저도 선배가 좋았어요. 주변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유나야, 태준 선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회사에서 소문난 모범 사원이야.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너 뽑았네. 유나도 좋았습니다. 태준은 다정했습니다. 꽃도 자주 사다 줬습니다. 기념일도 잘 챙겼습니다. 데이트할 때 항상 배려해 줬습니다.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26 생일이 지나고 한 달 뒤였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6개월까지는요. 변화는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었습니다. 야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태준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야근했어요. 아침에 말했잖아요. 누구랑? 팀장님이랑 다른 팀원들이랑요. 남자 팀원? 네. 남자 팀원도 있었어요. 왜요? 태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박민수 대리님이요. 박민수? 그 사람 너 좋아하지? 네. 무슨 소리예요? 상사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 만난 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회사에 전화해 보세요. 오해? 30분이나 늦었는데? 야근이면 왜 이렇게 늦어? 택시가 안 잡혀서 늦었어요. 비도 왔고, 말도 안 돼. 뺨을 맞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정신이 멍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미안해. 내가 너무 놀랐어. 내가 다른 남자랑 있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다시는 안 그럴게. 태준이 안아줬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유나는 울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유나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카카오톡 모두. 이 남자 누구야? 박민수 대리님이요. 업무 관련 문자예요. 업무가 이렇게 자주? 하루에 10번씩이나?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연락해야 해요. 싫어. 이 사람 연락처 지워. 안 돼요. 회사 상사인데요. 지우라고. 결국 지웠습니다. 회사 동료들 연락처를 하나씩 지워야 했습니다. 외출도 제한됐습니다. 오늘 대학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민지랑 수진이 오랜만에 서울 온대요. 어떤 친구? 여자 친구들이요. 대학 동기들. 남자는 없어? 없어요. 여자 셋이서만 만나요. 거짓말하지 마. 남자 친구들도 부르는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민지 인스타그램 보세요. 그럼 나도 같이 가. 결국 못 나갔습니다.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태준이 매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남자들이 너를 노려. 그만둬. 안 돼요. 제 커리어가 있어요.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커리어? 결혼했으면 집안일이나 해. 밖에서 뭐하러 돌아다녀? 남자들이랑 웃으면서? 저도 일하고 싶어요. 제 인생이에요. 2대 맞았습니다. 이번엔 주먹이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태준이 퇴근하면 밥이 준비돼 있어야 했습니다. 밥이 맛없으면 맞았습니다. 청소가 안 됐으면 맞았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면 맞았습니다. 2년 차가 됐을 때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 집에 있어. 화장실 갈 때도요? 화장실은 집 안에 있잖아. 밖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요? 내가 퇴근하고 버릴게. 넌 나가지 마. 집이 감옥이 됐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에도 못 나갔습니다. 집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3년 차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2박 3일 출장을 갔습니다. 유나는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작은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3.5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흔들렸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가 고장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공중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한테 폭행당했어요. 3년 동안요. 도와주세요. 경찰이 왔습니다. 유나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태준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요. 이번엔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다시는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지옥이었어요. 판사가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준이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접근하지도 마세요. 다시 보면 신고할 거예요. 그날 이후 태준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유나는 안심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유나에서 김유나로.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름이라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최대한 먼 곳.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틀렸습니다. 그는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강태준이 어떻게 유나를 찾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4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강태준의 시점에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혼 직후 강태준은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일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찾아야 해. 유나는 내 거야. 절대 놓칠 수 없어. 첫 해에는 온라인을 뒤졌습니다. SNS, 포털 사이트, 카페, 블로그. 서유나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해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유나의 대학 동기들을 추적했습니다. SNS를 통해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유나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학 동기의 SNS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부산 여행 중 우연히 옛 친구 봤네. 말 걸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왔어. 행복해 보여서.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유나인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3개월 동안 부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민준호였습니다. 강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자. 그래야 저 남자 옆에 갈 수 있어. 2년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학원도 다녔습니다. 실습도 했습니다. 상주 근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유나가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준호가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준 씨, 어서 오세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태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지나가며 유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윙크를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가 복도 끝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태준 씨 방이에요. 작지만 침대랑 책상, 옷장 다 있어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짐 정리하시고 천천히 나오세요. 아침은 8시 30분에 먹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강태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주방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 남자가 이 집에 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24시간, 20분 후 강태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침 루틴부터 시작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강태준이 준호를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세면실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유나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준호와 강태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와, 태준 씨 정말 프로세요.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다행입니다. 준호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유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강태준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니, 준호와 강태준이 먹었습니다. 유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임신 때문에 그래요. 임산부는 잘 드셔야죠. 제가 식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사장님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제 몫이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태준 씨가 도와주시면 여보가 많이 편할 거예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강태준이 준호의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트레칭을 도왔습니다. 준호가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거실에 가 있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강태준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부인,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임산부가 물에 손 담그면 안 좋아요. 강태준이 유나의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습니다. 그 순간 손이 스쳤습니다. 유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제가 할게요. 거실에서 준호가 불렀습니다. 태준 씨, 물 좀 부탁해요. 네, 지금 갑니다. 강태준이 대답하고 유나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유나야. 우리 이제 같이 사는 사이잖아. 매일 볼 거야. 아침, 점심, 저녁. 밤에도.
그리고는 물을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나는 싱크대를 잡고 버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완벽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준호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준호는 날이 갈수록 강태준을 신뢰했습니다. 여보, 태준 씨 정말 천사야. 이런 사람 처음이야. 그렇구나. 진짜로 태준 씨 덕분에 나 정말 편해. 우울증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당신도 편하지? 응, 편해. 하지만 편할 리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준호 앞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유나의 팔을 슬쩍 잡았습니다. 조심해. 임산부는 넘어지면 안 되잖아. 예전에도 계단에서 넘어진 적 있었잖아. 기억나? 그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요. 그건 당신이 밀어서 넘어진 거잖아요. 증거 있어? 없잖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뭐 만들어? 김치찌개네. 나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결혼했을 때 자주 해줬잖아. 강태준이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리 가세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뜨거운 김이 나와서요. 강태준이 웃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 부인이 요리 열심히 하시네요. 저 도와주려 했는데 필요 없대요. 우리 와이프 성격이 좀 독립적이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침실에 누워 있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태준 씨한테 왜 그래? 뭐가요? 낮에 주방에서 태준 씨가 도와주려는 것 같던데 거절하더라. 목소리도 높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굳이. 태준 씨가 섭섭해할 것 같아. 좀 친절하게 대해줘.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준호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소파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귀걸이였습니다. 유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유나는 귀를 뚫지 않았습니다. 귀걸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 건가요? 그때 강태준이 나왔습니다. 부인, 뭐 찾으셨어요? 아니에요. 유나가 재빨리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씻고 있을 때 강태준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귀걸이 찾았어? 뭐라고요? 소파 밑에서 찾은 거. 그거 내 거야. 남자가 왜 귀걸이를. 내 거 아니고 내 여자친구 거지. 가끔 집에 놀러와. 형 모를 때. 형이 낮잠 잘 때나 외출했을 때. 유나는 놀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기 왜 와요? 형이 외로워 보여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형도 좋아해. 내 여자친구 오면 기분 좋아하더라.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귀걸이는 실제였습니다. 형한테 말하면 나 잘릴 거야. 여자 드리는 거 계약 위반이거든. 그럼 위약금 5천만 원. 안 그래?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있어. 그럼 나도 조용히 있을게. 내 비밀도. 서로 윈윈이잖아. 며칠 후였습니다. 준호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새 태준 씨한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응. 태준 씨가 말 걸면 대답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어? 태준 씨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유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임신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 태준 씨 섭섭해하던데. 자기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더라. 유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강태준이 준호에게 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 밤 강태준이 유나 방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형한테 내 얘기 좋게 해줘. 안 그러면 알지? 형한테 내 과거 이야기해 줄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태준의 위협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준호의 의심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집에서는 전 남편이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준호가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유나만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강태준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은요? 동창회 끝나고 연락하신대요. 3시간쯤 걸린대요. 그럼 나가세요. 지금 당장. 왜? 여기 내 집이기도 한데. 1년 계약했잖아. 강태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유나를 보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대로. 할 얘기 없어요. 나는 있는데. 5년 동안 할 말이 엄청 쌓였어. 강태준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5년 동안 널 찾았어. 서울 전체를 뒤졌어. 이름 바꿨더라고. 서유나에서 김유나로. 똑똑하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못 바꿨지. 어떻게? SNS, 지인 추적 다 했지. 너희 대학 동기 기억나? 민지. 그의 SNS에 내 사진이 올라왔더라. 멀리서 찍은 거였지만 너인 걸 알았어. 부산이더라.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지. 너 때문에. 2년 동안 너 찾느라 미쳐갔어. 강태준이 유나 앞까지 왔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너를 봤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더라. 휠체어 탄 남자를 도와주더라. 웃고 있더라.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나 없이. 그만해요. 그 남자가 민준호더라. 사고로 다친 거래. 불쌍하더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지. 기회다. 뭐라고요? 요양보호사가 되면 그 남자 옆에 갈 수 있잖아. 너한테 갈 수 있잖아.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2년 걸렸어. 학원도 다니고 실습도 하고 상주 근무 경험도 쌓고 다 너 때문이야. 4년이야 4년. 다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4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래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 아니야.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혼은 종이 한 장일 뿐이야. 내 마음속에서 넌 아직 내 아내야. 영원히 내 아내야.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아내예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장애인 말이야?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 사실이잖아. 휠체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사람. 그래도 당신보다 100배 나은 사람이에요. 또 뺨을 맞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맞는 그 폭력이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말 조심해, 유나야. 넌 내 것이었어. 그리고 다시 내 것이 될 거야. 절대 안 돼요. 그럼 준호 형한테 말할까?
내가 나랑 결혼했었다고, 3년 동안 살았다고, 그것도 폭력 때문에 도망쳤다고.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봐. 형이 알면 어떻게 될까?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알면? 초혼이라고 속였다는 거 알면? 신뢰가 무너지겠지. 말할 거예요. 제가 직접 말할 거예요. 그래. 그럼 뭐라고 할 건데? 이혼 사유도 말할 거야? 이혼 사유.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내가 널 때렸다고? 증거 있어? 병원 기록? 경찰 기록? 아무것도 없잖아. 넌 신고도 안 했어. 3년 동안. 왜? 무서워서. 그때는 오히려 내가 증거 만들 수 있어.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증거도 있어. 조작한 사진, 문자 내역. 완벽해. 2년 동안 준비했거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누가 믿을까? 전문 요양보호사로 형을 정성껏 돌보는 나? 아니면 과거를 숨긴 너? 생각해봐. 형은 누구를 믿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준호였습니다. 동창회가 일찍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재빨리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벌써 끝나셨어요? 응,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끝났어. 제가 모셔올 걸 그랬네요. 괜찮아. 택시 탔어. 유나는 거실 구석으로 가서 뺨을 감쌌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식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맞고 울던 그 모습, 또 당할 순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재활 운동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와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 물 한 잔 할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직접 물을 따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여기요. 고맙습니다. 물을 건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강태준이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하신 지 5년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사 다녔습니다. 영업직이었죠. 아, 그래요? 어느 회사요? 무역회사였습니다. 작은 곳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요양보호사로 전업하셨어요? 영업직이랑은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수입도 줄었을 텐데. 강태준이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시간을 버는 듯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잃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바꿨습니다. 주방에서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질하던 손에서 칼이 도마에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돌아가신 건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동정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떠나신 거죠.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도망갔다고 해야 하나? 헤어지신 거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되신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어서요. 다시 만나고 싶어서요. 요양보호사가 되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은 좁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 있든 누구랑 있든
결국 찾을 수 있어요. 누구랑 있든이라는 말에 강조가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앞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강태준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태준 씨,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강태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힘들 텐데. 가족은 없습니다. 지금은 결혼은 하신 적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4초, 5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이혼하신 건가요? 네. 억지로. 억지로요? 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떠났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였어요? 물론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요. 태준 씨를 더 알고 싶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24시간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들어온 24시간이라는 단어에 강조가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이 눈치챘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와이프가 바람을 폈습니다. 아,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강태준이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제 책임도 있었죠. 제가 좀 과했으니까. 과했다? 네. 너무 사랑했나 봐요.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하루 24시간 생각했어요. 준호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집착과 사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강태준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사랑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는 거. 상대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 거. 강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상적이네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이상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세상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독점하고 싶잖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당신이라는 단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존댓말이지만 존중은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한테 뭔가. 그때 유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밥 차렸어요. 식사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가죠. 준호가 먼저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준호를 보았습니다. 준호가 힐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태준 씨. 네. 전 부인 다시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태준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다시 찾고 싶다고.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강태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데려올 겁니다. 상대가 싫다고 해도요? 설득하죠. 끝까지. 강제로요? 침묵.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상대를 놓아줄 줄 아는 사람과 끝까지 붙잡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강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식탁으로 갔습니다. 유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강태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밥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만든 거예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저를 위해서요. 우리 와이프, 저를 위해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 씨 전 부인도 요리 잘했나요? 강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떤 음식 잘했어요? 강태준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와이프도 김치찌개 잘해요. 오늘 저녁도 김치찌개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테이블에 놓인 김치찌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김치찌개를 보았습니다. 유나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준호가 강태준 그릇에 김치찌개를 떠줬습니다. 강태준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나의 맛이었습니다. 7년 전부터 알던 그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전 부인이 만든 거랑 비슷해요? 강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드세요. 전 부인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건 우리 와이프가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태준 씨를 위한 게 아니라. 강태준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물 더 드릴까요? 아, 그래. 준호가 시선을 걷었습니다. 강태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였습니다. 준호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태준 씨 알아?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 씨가 뭔가 이상해. 너를 보는 눈빛이, 너를 아는 사람 보는 눈빛이야. 그냥 친절한 거 아닐까요? 친절? 그게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김치찌개 먹을 때 표정 봤어? 익숙한 맛이라는 표정이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태준 씨 어디서 본 적 있어? 솔직하게 말해줘. 없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준호가 한참을 유나를 봤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태준 씨가 너를 보는 눈빛, 말투, 행동. 모든 게 너무 친숙해.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마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강태준의 위협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준호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남편과 강태준이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유나는 임신 때문에 집에 남았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다음날 배송으로 설정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이 현관에 나가려 하자 유나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택배 상자를 받아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안에는 버튼만 한 크기의 소형 카메라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수요일 강태준이 준호를 재활센터에 데려간 사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하나는 거실 책장 위, 하나는
준호 방 옷장 위, 하나는 복도 선반 위. 모두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밤에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잠든 사이 이어폰을 끼고 봤습니다. 첫째 날 영상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준호를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준호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침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강태준이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준호를 확인하더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좀. 준호가 깨어나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준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결국 준호가 혼자 힘으로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휠체어로 옮겨 타려다가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강태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깨셨어요? 왜 혼자 움직이세요? 위험하잖아요.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증거를 잡았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영상이면 충분해. 강태준이 고의로 방치했다는 증거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강태준과 단둘이 있을 때마다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가니 유나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강태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인이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제가 부축하려고 했는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다쳤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강태준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실 강태준이 일부러 유나를 밀쳤던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준호가 폭발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뭐야? 태준 씨가 도와주려는데 왜 거부해? 넘어졌으면 감사해야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 유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 태준 씨 알아? 어디서 본 적 있어? 뭔가 숨기는 거 있잖아. 없어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해? 태준 씨가 얼마나 우릴 도와주는데, 우울증도 나아지고 생활도 편해졌는데. 알아요. 하지만 뭐? 침묵.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 당신이 뭘 숨기는 것 같아서.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숨기는 거 있어? 있으면 말해. 나 당신 남편이잖아. 24시간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는 말 못해? 유나는 울기만 했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돌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강태준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 준호와 유나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일주일째 계속됐습니다. 강태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이 외출했습니다. 개인 용무가 있다며 이 시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유나는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유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실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 초혼 아니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결혼 3년 만에 전 남편이 나를 때렸어요. 감금했어요. 집이 감옥이었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이름도 바꾸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태준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 요양보호사가 전 남편이라고? 응. 면접 날 알아봤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 다른 사람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과거를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까봐. 준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준이 내 전 남편이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면접 날부터 수상했어. 너무 완벽한 이력, 너무 빨리 가능한 일정,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보는 눈빛. 그래서 개인 탐정을 고용했어. 탐정? 응. 강태준을 조사했어. 그리고 알게 됐지. 그가 내 전 남편이라는 걸. 4년 동안 너를 찾았다는 걸.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그럼 왜 고용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완벽한 증거. 그래야 저 인간을 완전히 끝낼 수 있으니까. 준호가 옆에 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태준의 모든 것. 과거 기록, 폭력 전과 스토킹 이력, 4년간의 추적 과정, 탐정이 모은 거야.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태준의 사진, 이력, 범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7주 기록도 있어. 내가 모른 척하는 것, 강태준이 협박하는 것, 뺨을 때리는 것, 모두 알고 있었어. 어떻게? CCTV 너만 설치한 줄 알았어? 나도 설치했어. 더 작은 걸로. 내가 모르게. 면접 다음 날 바로 준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태준이 유나를 협박하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유나를 일부러 밀치는 장면, 귀걸이를 심어놓은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 이 모든 걸 미안해. 먼저 말 안 해서. 하지만 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내가 나를 신뢰할 때까지. 그리고 완벽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 그럼 왜 나한테 차갑게 의심하는 것처럼?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연기야. 강태준을 안심시키려고. 우리가 사이가 나쁜 것처럼 보이게. 그래야 방심하고 더 많은 증거를 남기니까. 미안해.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마저 날 의심하는 줄 알고.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 연기해야 하는 거. 준호가 유나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강태준은 곧 체포될 거야. 경찰이랑 이미 협조하고 있어. 다음 주 화요일에 영장 나와. 정말이에요? 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협박, 폭행,
업무방해. 증거가 완벽해. 7주 동안 모은 거야.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하나 더 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준호가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유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당신.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두 다리로. 어떻게? 6개월 전부터 재활 성공했어.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어. 신경이 회복됐대. 수술과 재활 덕분에.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강태준을 방심시키려고. 그가 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수록 증거가 쌓이니까. 장애인이라고 부르더라. 그것도 다 증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혼자. 너도 7주 동안 힘들었잖아. 우리 같이 참은 거야. 함께. 준호가 유나의 손을 잡고 몇 걸음 걸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강태준한테 보여줄 거야. 내가 설 수 있다는 걸. 내가 그를 지켜봤다는 걸. 그리고 그를 무너뜨릴 거야. 유나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강태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7주 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이 녹화되고 녹음됐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자신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장애인이 사실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준이 평소처럼 준호를 깨웠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강태준이 준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오늘은 제가 혼자 일어날게요. 네, 무슨. 준호가 침대 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준호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태준 씨? 나 6개월 전부터 걸을 수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럼 왜? 당신을 지켜보려고.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7주 동안 다 봤어요. 강태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니에요. 이제 그만 연기해요. 강태준 씨. 아니, 유나 전 남편 강태준 씨.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유나의 전 남편이라는 거, 4년 동안 그녀를 찾았다는 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모두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요.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나를 협박한 것도, 때린 것도, 나를 방치한 것도, 밀친 것도 모두 증거로 남아 있어요. 7주 동안요. 준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태준이 유나를 협박하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준호를 방치하는 장면,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장면, 유나를 밀치는 장면 모두 나왔습니다. 이건 언제? 첫날부터요. 당신이 들어온 다음 날 설치했어요. 당신 목소리도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넌 내 것이었어. 그리고 다시 내 것이 될 거야. 준호 형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 장애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4년 동안 준비했어. 너 찾는데 2년 요양보호사 되는데 2년. 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탐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의 과거, 폭력 전과 스토킹 이력, 4년간의 추적 과정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강태준 씨. 7주 동안 당신이 만든 증거로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씨 맞으시죠? 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태준이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유나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야, 나 정말 널 사랑했어.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준이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걸어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끝났어,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눈물이 터졌습니다. 7주 동안 참았던 눈물, 5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유나를 안아줬습니다. 2주 후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전 배우자를 5년간 스토킹했으며 요양보호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상주 근무를 이용해 24시간 피해자를 감시하고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현 배우자를 방치하고 위해를 가했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탐정 보고서. 강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출소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5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즉시 재구속됩니다. 강태준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걸어서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네. 6개월 후 병원 분만실이었습니다. 응애 마이너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분만실로 들어왔습니다. 걸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여보,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이야. 준호가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준비해뒀어요. 민서, 민준호의 민, 서윤아의 서. 민서, 좋아. 우리 민서. 아기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눈을 뜨고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과거의 고통, 5년간의 악몽, 7주간의 공포,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공원이었습니다. 준호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민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돌이 지난 민서는 통통하고 건강했습니다. 여보, 저기 벤치에서 쉴까? 응.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킥킥 웃었습니다. 행복하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로. 나도. 매일매일. 준호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한테 와줘서, 과거를 말해줘서, 용기를 내줘서, 제가 고마운 걸요. 저를 지켜줘서, 믿어줘서, 연기까지 해주셔서, 우리 같이 지킨 거지. 같이 싸운 거고. 민서가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유나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민서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 엄마. 민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와 유나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현재와 미래만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공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는 밤밤 인생사연입니다. 밤밤 인생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지혜도 들려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오겠습니다.